선왕이 승하하시고 새로운 왕이 되었다. 그는 선왕의 조카였다. 사실 이야기가 있는데 선조는 명종의 조카이긴 한데 셋째였다. 명종이 그의 형제들을 불러 익선관을 써보라 시켰고 선조의 형들은 바로 써보았지만 선조는 익선관은 왕만이 쓰는 것이라 쓰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서 선조는 큰아버지와 큰어머니의 눈에 들었다. 명종의 후사로 선조가 왕위에 올랐다. 왕위에 오른 후 선조는 그 전쟁 전까진 유능한 왕이었다. 왕의 옆에는 유능한 대신과 장수들이 있었죠. 나는 선조를 바라보면서 분명 이 나라를 잘 통치하리라 보았다. 선조가 즉위한 초 7개월 정도는 인순왕후가 대리청정을 하였으나 매우 총명한 왕의 제목에 그만하였다고 한다. 누구와 차이가 나는 모습이었다. 그래, 문정왕후다. 친정을 시작한 선조는 공무역과 사무역을 재정비하였다. 즉 공무역을 확충하려는 의미였다. 명나라와 이 삼각무역을 손보았다고 보면 될 듯하다. 주저하게 보급을 장려하며 사림을 등용하면서 이황의 이의 성원 등 나라를 위한 논의를 자주 하였다. 또한 기묘사화 때 화를 당한 여러 사림들을 신원복구하였고 을사사화로 귀양가 있던 노수신 유희춘 등을 석방하여 기용하였다. 선조의 초반에는 이렇게 이황, 이런 분들이 있었고 왕과 대신들의 사이는 상당히 좋았다. 3년이 지나고 어느 날 전국이 흉년으로 힘들었었다. 나 또한 흉년을 이기지 못하고 허덕이며 살았었다. 그런 모습을 왕이 알게 되었고 구휼미를 베풀어 주셨다. 이때 몇 집에 한두 명씩은 굶어 죽었다. 마음이 많이 아팠다. 그러고 나라에선 관리들의 녹봉을 줄였다고 하였다. 대신들에게 줄 녹봉이 적으니 그런 것이라 하였다. 그러던 중 군적을 부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를 악의로 조정하였다. 우리들이 한바탕 소동을 일으키니 조정에선 부랴부랴 수습을 하였다. 그러던 중 조정에선 이조전랑직을 두고 심의겸과 김유원의 중심으로 사림이 오직에 오른 후 바로 분열된 것이었다. 또 이런 모습을 보이니 백성들은 한탄하였다. 조정 대신들은 서로 잡아먹지 못해 안달나 있다. 개판인 것이었다. 그래도 왕은 나라시를 현명하게 대처를 하였다. 그런 어느 날 진도에서 이수라는 사람이 뇌물을 주고받은 사건이 터졌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이수가 윤두수, 윤근수, 윤현 등에게 뇌물로 바쳤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이 사실을 조정에서 터뜨렸다. 사화로 번지지 않았고 선조가 적당한 선에서 끝냈다는 것이었다. 잠시 잠잠해질까 했는데 경상도에서 군사들이 자벽에 대해서 항의하며 폭동을 일으켰다. 이에 선조는 놀라며 군사들 달래주었다. 그러다가 전라도에 대홍수가 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때 내 친척이 전라도에 살고 있었는데 걱정이 많이 되었다. 다행히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서 안심하였다. 내가 황해도서 살고 있었는데 가뭄이 일어났다. 분명 몇 년 전에. 기근으로 인해 죽다 살았는데 또 기근을 겪으니 엄청 힘들었다. 여진족들이 경원을 약탈하러 왔고 이를 신립장군과 신상절장군 등이 막아내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여진족들이 경흥을 약탈하러 왔을 때 그곳을 지킨 장군이 있었는데 다들 잘 알고 있는 그 이름을 모르면 간첩인 그분이 있었다는 것임을. 그리고 왜구들이 남부지방에 쳐들어왔고 이들을 막아내기에 급급했다. 이때 조정에서는 외국과 외교를 단절해야 하니 많이 이런 말들이 들었는데 말도 되지 않는 말이었다. 국교를 단절하면 외구 처리에 대해 어떻게 할 건지 대책 없는 말인데 이는 말이 되지 않는 말이다. 거기다가 이일 장군이 건의한 말이 돌았다. 재승방약을 하자고 말이다. 만약 여진족들이 쳐들어오면 지역의 거점을 지키는 병사들을 모으고 나라에서 지휘관을 보내는 방식이라 하는데 이게 바로 탁상공론임을 알았다. 분명 이일 장군은 무엇을 위해 이런 결정을 내린 건지 알 수 없다. 선조가 즉위한 후에 나라는 힘들었지. 하지만 선조가 즉위한 후 22년이 되던 해 기축옥사가 일어나는데 정열입이란 사람이 난을 일으키려 한다는 말이 돌았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진짜로 모반을 일으키려 했다면 반란을 일으키고도 남았을 텐데 정열입이란 사람은 자살을 했다고 하였다. 이것이 정말인지 아닌지는 의문투성이었다. 왕은 진실을 파악하기보다는 숙청하는 것이 먼저였다. 정열입이란 사람은 동인이었고 이를 통해 왕은 동인들을 전부 숙청을 하였다. 동인에는 어여 비발 정계청 정원신 정열입 유성룡 기장헌 이덕형 이원희 김호웅 김유원 최영경 등이 인물들이 있었는데 이 옥사를 통해 무수한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이다. 처음 국정은 동인인 정원신과 이사내가 맡았다. 동인은 정열입 빌당에 대해서만 조사하려 했다가 선조와 서인의 의심을 사게 되었고 이로 인해 서인들이 이 사건을 주도하게 되었다. 성균관 생원이 이발, 이길, 배규양,
정원신 등이 정열입과 친했다는 것을 상소했다고 하였다. 서로 친한 게 죄인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이게 정말로 증거를 들고서 한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선조는 정철을 우의정, 성혼을 이조참판, 최황을 대상헌, 백유함을 헌납으로 임명하여 국청을 서인에게 맡겼다. 결정적으로 정열입과 주고받은 서신들이 발견되어 삭탈, 관직되고 옥에 갇히고 후에 유배되어 죽었다. 정원신을 대신해서 정철이었다. 정철은 정원신과 정원지는 늙었기 때문에 사형까진 아니라 하였다. 정열입의 조카가 고문으로 영모를 자백하여 70여 명의 이름을 대었다. 정원신, 정원지, 홍종로, 정창현 등 잡혀왔고 이 중에 정창현만 석방되었다. 이렇게 사실인지 거짓인지 정확한 판단은 없이 단지 영모, 이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죽여야 한다. 라는 답을 정해놓고 말해 이런 국문을 가해졌다. 어린 아이, 노인들조차도 이 사건에 의해 죽었다. 선조가 이발의 어린 아들에게 너는 아비에게 무엇을 배웠냐? 라고 묻자 저는 아버지께 교 외에는 배운 것이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선조는 이발의 아들을 압수령으로 죽이고 그의 노모는 장을 맞다가 죽었다. 사화는 파국으로 치닫고 류성룡마저 옥에 갇혔다. 이때 류성룡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 충언을 하였다. 자신 또한 그가 반란을 일으킬지는 알 수 없었다. 만약 정열입과 관련된 이들을 전부 죽인다면 그 누구가 조정에 남아있겠습니까? 그러니 자신을 끝으로 사건을 끝냈으면 합니다. 라고 말하였다고 한다. 선조는 류성룡의 말을 듣고서 그제서야 사건을 끝냈다. 결국은 정열입의 난은 우리 백성들이 파헤쳐 볼 때 이 사건은 왕이 일으킨 자작극이란 말을 하였다. 정열입은 선조의 칼이 된 것이고 이를 통해 선조는 동인들의 힘을 약화시키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 한 모습이 보였다. 당시에는 잘 몰랐으니 나도 단순히 정열입이 난을 일으키려 했고 이를 왕이 막으려 한 것으로 보았지만 이제 와서 다시 되돌아보면 그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다. 이 사건이 계기가 된 것은 확실하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를 통해 왕의 권력을 강화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효수당하고 노예가 되어버리는 참담한 결과가 나왔다. 옥사가 전부 끝나고 나서 통신사가 돌아와 보고를 하는데 당파 싸움으로 동인과 서인은 반대되는 말을 하였다. 전쟁이 난다. 아니다. 이렇게 다투는데 그러던 1592년 음력 1592년 4월 13일 왜군이 쳐들어왔다. 왜군들은 부산에 상륙하여 다대포, 부산진, 동네를 점령하고 양산, 밀양, 언양, 경주, 문경, 상주를 거쳐 속전속결로 진격해왔다. 그러면서 피난민들이 점차 몰려오기 시작하였다. 그제야 전쟁이 난 것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그래도 이에서 여긴 평안도고 정말로 왜군이 여기까지 올까? 이런 마음이었다.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다. 이 와중에 화가 거꾸로 치솟는 일이 벌어졌다. 유생들은 전쟁이 났는데 자신들은 전쟁이 나도 공부하는 우리의 할 일이다. 라고 하며 항의하며 나서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신립장군이 병사들을 이끌고 충주 탄금대로 나아갔다. 신립장군은 여진족들과 수없이 싸우며 산전수전을 겪은 장군이고 무력도 높은 장군이기에 분명히 이길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신립장군이 졌다. 이에 조정은 부랴부랴 몽진을 하였다. 예전에 고려대에도 거란족들이 쳐들어왔을 때도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도 그렇고 왕은 살아남기 위해서 몽진을 하였다. 그래야 나라가 계속되고 왕조를 이어가야 하기 때문인 것을 알고 있었기에 납득하였다. 그러면서 혹시나 하는 걱정이 있었다. 만약 왜군들이 바다로 남해를 돌아온다면 이는 양면으로 당하는 모양새가 되는 것이었다. 내가 이 걱정을 하던 중 이순신 장군이 옥포, 합터, 적진포에서 왜군을 괴멸시켰다는 소식이었다. 그런데 왜군들이 한양을 점령하기까지는 20일이 걸렸는데 한양에서 개성으로 오기까지는 시간이 한참 걸렸다. 한양과 임진강 방어선에서 어이없게 내주고 평양 또한 어이없게 내주었다. 진짜 무능한 놈들이에요. 평양 또한 어이없게 내주었다. 진짜 무능한 놈들이에요. 문신들이 지휘관으로 있으니 이 꼴이 난 것 아닌가? 에휴, 할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렇다고 계속 밀린 것은 아니었다. 고경명, 곽재우, 권응수, 김덕령, 김득기, 김면, 김성립, 김천일 등 수많은 의병장들이 나라를 위해 의병을 일으켜 외적들과 싸웠다. 하지만 왕은 나라보단 자신의 안위가 먼저였다. 나라를 버리고 명나라로 가려고 했기 때문이었다.
한산도와 응치, 이치에서 나라 지켜내었고 이로 인해 전쟁은 휴전이 되었다. 하지만 고니시와 심유경이 짝짝꿍해서 전쟁을 끝내려 했다만 이들의 동간이 세상만천하에 드러났다. 이로 인해 다시 전쟁이 터졌다. 이순신 장군은 원균의 모함으로 압송되어 한양으로 올라온 사이 원균이 이끄는 조선수군은 부산으로 출정했지만 오히려 피해만 입고 칠천량으로 회군했다. 이게 패착이 되어 원균과 조선수군은 전멸하고 달랑 12척만이 남아있었다. 정말 암담하였다. 이 나라 어찌 될지 알 수 없었다. 옥에서 석방된 이순신 장군이 다시 복귀하였고 명량에서 왜군을 패퇴시켜 이 나라를 지키셨다. 군세를 회복한 이순신 장군은 명수군과 함께 저리도에서 왜군을 괴멸시키면서 우리가 다시 싸울 의지를 갖게 하였다. 그러던 중 이 전쟁을 일으킨 원흉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조선과 명은 합심하여 사로병진을 실시하였다. 순천의 고니시를 치기 위해 질린 이순신, 유정 세 장군이 나섰으나 실패하였다. 울산의 가토, 사천의 시마즈를 쳤으나 모두 실패했다. 내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만약 모든 병력이 가장 먼 순천 후 사천 후 부산 후 울산 순으로 밀었다면 왜군을 전부 죽이고 전쟁이 끝났을 텐데 부산, 울산에 있던 왜군은 자기 나라로 돌아갔지만 고니시를 위해 사천에 있던 시마제, 소요시토시 등이 노량으로 오면서 최후의 전투가 벌어졌다. 살기 위해 죽기로 싸우고 죽이기 위해 죽음을 각오하고 처절하게 싸웠다. 바다는 피로 물들고 혼전이었다. 혼전 중 이순신 장군이 유탄에 맞아 전사하셨고 왜군들은 화겁지겁 도망치며 이 전쟁이 끝났다. 전쟁이 끝나고 왕은 전쟁을 통한 공신들을 선정하였다. 지금 보고 있는 자료가 명단이다. 왕은 자신을 지킨 대신들을 중하게 여기고 죽음을 각오하고 싸운 관군은 챙겼으나 의병들은 전혀 우대하지 않았다. 선조는 전쟁을 통해서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대신들의 힘을 모아도 부족한데 오히려 분란을 조장해 당파가 분열되어 동인 서인, 북인으로 나눠지고 전쟁이 터지자 나라가 아닌 한 사람으로 도망만 치고 백성인 우리는 돌아보지도 않았다. 전국에서 관군과 의병들이 목숨을 걸고 싸웠을 때 뒤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저 바라만 보았다. 백성을 다독여서 스스로 전쟁을 해나가지도 않고 명나라에 의존하며 전쟁 주도권마저 내어주었다. 휴전 때 우리가 스스로 목소리도 내지 못한 것 아닌가? 그리고 의병들은 무시하고 공적을 인정하지도 않으니 나는 선조를 왕으로 보기 전에 사람의 그릇 자체가 사람은 밑바닥을 보아야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 하는데 결국 선조는 비굴한 인간임을 스스로 말한 것이었다. 명군은 전쟁이 끝나고 본국으로 돌아가고 왕은 나라의 재건을 시작하였다. 더 이상 백성들에게 부담을 주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고 백성인 우리들이 경제적으로 회복해야 한다고 말해 하며 우리들의 우풋의 부담을 3분의 1로 낮춰주는 정책을 실시했으며 개간장려를 위해서 산림과 천택의 전면 개방 등의 조치를 취하며 공명첩을 팔기 시작하였으며 녹봉을 지급하면서 둔전의 사설화를 막으며 소고군을 군사를 보충하였다. 그리고 각 5개의 실록 중 전주에 있던 실록만 유일하게 남아서 실록을 필사하여 다시 새로운 곳에 보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문면학서에 옥이 터졌다. 야밤에 성균관에 누군가가 잠입하여 기자원과 성영, 황씨, 김대래 등 여러 대신들에 대한 욕을 써놓고 도망친 사건이었다. 하지만 억울하게도 오히려 유생들이 범인으로 지목되어 여러 유생들이 죽어나가고 범인은 찾지 못하였다고 한다. 이건 유생들 엿먹이려 한 건지 아니면 분명 유생들이 그런 건지는 나도 알 수 없다. 부산의 의관을 재건축하였으며 외국에 보낸 세환사가 돌아오면서 포로로 잡혀간 우리 사람들을 생환해왔다. 이렇게면 끝이 아니다. 여진이 종성에 쳐들어왔다. 전쟁 끝났다고 힘들어 죽겠는데 여진 놈들이 속을 뒤집어 놓았다. 다만 그 사람은 의심병은 심해졌다. 선조는 자신의 아들조차 죽이려는 마음뿐이었다. 심지어 우리 백성들을 차갑게 대했다. 꼬라지가 썩어 빠졌다. 심지어 새로운 왕비를 맞이하고 영창대군을 얻게 된다. 광해군을 차마 죽이지 못하니 자기 아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랬다. 이뿐만 아니라 임해군, 순하군, 정원군 2세 왕자는 아주 성격이 개차반이었다. 연산군의 재림인 듯하였다. 자신들이 왕자라는 빽을 믿고서 백성들을 죽이고 여자들을 겁탈, 강간하며 재미로 사람을 패죽이는 등 아주 악질적인 인간들이었다. 이 모습을 아는 왕은 모르는 척하였다. 만약 태종 이방원이었다면 왕자의 자격을 박탈했을 텐데 여왕은
정반대로 방치하는 모습을 보였다. 나만의 총평을 내리자면 선조는 전쟁 전에는 유능한 왕이었다. 왕의 옆에 유능한 인물들이 많이 있었고 나라를 이끌 인재들과 나라를 올바른 길로 지킬 왕이었다. 하지만 전쟁을 겪으면서 왕은 자기만 살려고 도망치고 이를 통해 나라를 배신한 왕으로 낙인이 찍혔다. 이는 분명한 우리 백성들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비겁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왕이 되었다. 자신이 시킨 일이 잘 되지 않으면 그 사람 탓을 하며 유능한 인물들을 죽이고 자신만의 콤플렉스를 덮으려 하였다. 또한 행적 또한 좋지 않았다. 세자가 있는데도 새로운 왕비를 뽑은 것도 잘못한 일이다. 만약 후궁 중 한 명을 왕비로 올렸다면 그 이후의 일들은 바뀌었을 것이다. 만약 전쟁이 터지지 않았다면 선조의 모습은 어땠을까 싶다가도 분명한 건 자신의 콤플렉스를 덮기 위해서 동일하게 행동했을 것이라 본다.